드디어 오늘이 왔다. HY419 반도체, 스마트폰. 감사합니다. HY012 반도체, 인공지능. HY123 반도체, PC방. 반도체계의 지옥 아니야? HY310 반도체. 너는 우주로 가라. SK 하이닉스. 내 꿈을 펼쳐라. 내 꿈을 펼쳐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내 꿈을 펼쳐라. Dream Big DB. 고객님이 해외 주식을 마음에 두는 순간, 글로벌 전문가의 컨설팅, 글로벌 리서치 센터의 분석, 11개국 글로벌 네트워크, 미래세대우 글로벌 인프라가 함께 움직입니다. 당신을 위한 글로벌 팀플레이, 미래세대우.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익선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익등정 30일의 김선혜입니다. 오늘 수익등정 30일에서는 여러분들이 시장의 흐름 잘 파악해서 성공 투자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시황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캔들 교육까지 이어가 볼 텐데요. 최근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운 전문가님이시죠. 오늘도 윤정도 수익대장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수익등정 30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는데요. 수익대장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습니까? 전약 후강의 흐름 상당히 긍정적으로 마감이 잘 됐습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만 잘 보시고 계셨어도요, 시장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었다. 삼성전자 1% 정도 눌려있을 때 마이너스 6포인트, 7포인트 있었죠? 삼성전자 플러스로 돌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 1%가 5포인트를 돌립니다. 결국은 국내 증시 긍정적으로 마감됐는데, 이러한 부분은 글로벌 증시의 전체적인 흐름, 긍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내일 휴장이죠. 글로벌 증시의 흐름과 또 국내 증시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캔들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은 복습입니다. 총 복습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20강 내에 이제 총 복습해드리고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시황부터 하나하나 차분하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놀라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거냐면 시가총액 1위 애플 사상 최고치 돌파 랠리, 그리고 나스닥 지수 사상 최고치 돌파. 요것 좀 의아스럽죠?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대치 고점을 돌파했느냐?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의 사상 최대치를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이죠. 글로벌 시장의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 상품 시장 전부 안정적으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나라 증시에 있어서는 경협주가 오늘 전약 후강으로 나왔어요. 오래간만에. 항상 정강 후약이었는데 양봉으로 돌려주는 흐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이오주는 아쉽게도 전강 후약,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전기차, 2차 전지 이쪽은 오늘 잠시 숨고르기. 그 밖에 엔터주들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오늘 좀 숨고르기에 진입을 했죠.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서 하나 생각나시는 거 없어요? 불과 지난주입니다. 불과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방송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악을 썼죠. 악을 쓰면서 여러분들께 시장 전혀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악을 쓰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장만 잘 보면 수익을 낼 수 있다. 계좌 수익 빨갛게 낼 수 있다. 지금 방송 4월 23일부터 시작했는데 시청자분들께서 또 첨삭지도 들어오시는 분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세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쉬웠나? 예? 종목 발굴하는 게 이렇게 쉬웠나?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이태리 문제, 스페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막 화들짝 놀라시고 시장 조정 나오고 급락 나오는 거 아니냐부터 해서 또 어떤 거 있어요? 채권 시장의 미국채 10년 만기
국채 금리의 흐름에 대해서 우려적인 시각, 외환 시장의 흐름도, 상품 시장, 유가의 흐름도 전부 공포감에 빠져 있었죠. 결론은 어떻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뭐 미국장이 올해 상반기에는 주구장창 밀릴 거다. 올해 긍정적인 거 없다. 이렇게 악을 쓰고 거짓말쟁이들이 많이 판을 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실질적으로 다 보여드리면서 그게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거를 입증을 시켜드릴게요. 지금 올해 들어서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다 생각하시죠? 한 6개월 혹은 4개월 조정받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 생각하시죠? 실질 조정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일단 먼저 채권 시장을 보겠습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 선물 금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께서 윤정두가 아닌 여러분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언제부터 아셨냐 이거예요.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셨어요? 기억도 안 나시면 안 돼요. 언제예요? 올해 들어서 2월입니다. 2월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다우 지수가 한 방에 1500포인트 밀려 내려가는 날. 예? 사실은 알고리즘 매매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급락이 연출될 때 핑계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왜 빠졌니? 왜 빠졌어? 그러니까 그게요. 그러면서 한 말이 미국의 10년 만기 미국채 선물 금리가요. 얼마 그때 당시에 2.8을 넘어섰다. 2.8 중반. 2.8 중반을 넘어섰다 이거예요.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지금 그러면 2월 달에 급락 나오던 흐름이 지금까지 연동이 돼야 되죠. 왜? 그것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3도 넘어갔어요. 3%도. 2.85하고 3이 넘어가는 거하고 차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근데 그걸 악재라고 막 표현을 해서 1500포인트 빠지는 흐름이라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3도 넘겼다가 지난주에는요. 예? 이태리 또 스페인 정치적인 리스크가 일부 코딱지만큼 부각되면서 2.7까지 빠졌어요. 웃기죠?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거기에다가 이 3%를 넘긴 게 2013년도에 버냉키 의장, FRB 의장이 출구 전략을 선언하면서 3을 넘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금리를 올리면 채권 가격이 어떻게 돼요? 금리를 올리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고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 채권 금리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 당시 3을 형성했을 때 당시 기준에 그 이후의 흐름에서 2015년부터 금리 6번 올렸죠. 그럼 3보다 더 올라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2.85 움직였다고 해서 2.85 넘어갔다고 해서 1500포인트가 빠졌다 다우가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여러분들이 증거자료 하나 없이 그냥 아침 시황에 데일리 시황에 흔들리시고 투매를 하셨단 말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 투매하고 또 시장을 떠나 계시면 지금 시청을 안 하시겠죠. 시장에 계속 계시면 또 반등 나오니까 쫓아 들어가고 내동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황 기준에 국채 선물 금리는 윤정두가 다 보고 있을게요. 2년짜리, 10년짜리, 30년짜리 다 보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편하게 대처하십시오. 왜?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당연히 움직임이 윗방향이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이것도 기억 안 나시죠? 달러 인덱스가요. 달러가 가요. 뭐 엄청난 강세를 띄고 막 난리가 났대 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을 이탈했어요. 예? 그러면은 달러가 강세예요, 약세예요? 1100원 하다가 1060원만 주면 1달러를 사. 달러가 약해진 거죠. 원화가 강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 추세였단 말이에요. 그 추세에서 요만큼 반등 나왔다고 해서 이게 엄청난 거야? 이게 엄청난 거냐고. 요 고점이 2016년도 대선 있을 때 당시의 흐름이에요. 100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어요. 근데 그런 흐름에서 밀려 내려오다 요만큼 났다고 어떤 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 같습니까? 이 추세에서 뭐 이렇게 움직인 것도 아니고 요 정도 가지고 그것도 100 미만해서 그래 신경 쓰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 다시 보실래요? 이거 엔화 자산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보시면은 1달러에 130엔 1달러에 130엔 수준. 이때는 1달러에 75엔 수준. 그러니까 달러가 굉장히 약세를 떴다는 거예요. 리먼 터지고 75엔만 줘도 1달러를 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동할 때 또 우리 저희 고객님하고 통화를 했지. 뭐라고? 자동차주에 대한 관심. 이거 똑같아요. 자동차 주가 흐름하고 똑같아요. 자동차주가 그 덩치 큰 미국인들이 서민이 망가졌잖아요. 서브프라임이 뭐예요? 리먼 브러스 터진 게 뭐예요? 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 때문이에요. 프라임이라는 거 80%. 우리나라 1금융권.
알테이가 10%, 우리나라 2금융권, 서브프라임이 10%. 그게 서민층 3금융권입니다. 그게 붕괴가 되다 보니까 어지간해서는 유가가 싸니까, 휘발유 값이 싸니까 덩치 큰 뭐 캐딜락, 링컨 이런 거 끌고 다닐 판에 이때 당시에는 전부 미국인들이 소형차를 선호했단 말이에요. 근데 소형차를 선호했는데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하고 일본의 토요타나 그런 쪽하고 비교가 됩니까? 어떤 게 비교가 안 되냐면 자동차인데 예를 들어서 1달러짜리 차는 없겠죠. 근데 예를 들어 자동차인데 1달러. 일본 차가 1달러인데 1달러에 팔아서 130엔을 받아가지고 자국으로 갖고 와서 월급도 주고 이렇게 쭉 한단 말이에요. 그랬단 말이지. 근데 이때 당시 2011년도까지 안전자산 선호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럴 때 기준에서 어떻게 돼요? 75엔까지 내려버리니까 자동차 한 대 1달러에 팔아버리면 75엔뿐이 못 받아. 인건비도 못 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1달러 50센트 2달러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현대차, 기아차가 막 녹아난 거지. 우와! 그래서 실적이 어마어마해졌고 차화정 랠리 때 화학정유는 거품이 있었다 할지라도 자동차는 거품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랠리가 나온 거야. 그리고 이제 그때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R&D 비용도 투자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술 개발해서 지금의 위치에 있는 거죠. 다만 이것이 다시 이게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1달러에 110엔 가격 경쟁력이 어떻게 돼? 힘들어졌죠. 또다시.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업종이 사실은 제한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시장 파이가 지금 100이라고 한다면 소비금융이 월등히 좋아져서 차가 100대가 팔리는 게 아니라 200대, 300대 팔릴 때에 자동차 업종은 가겠죠. 잠깐 옆으로 샜는데 그만큼 환율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전체적인 환율에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겁니다. 요게 뭐라 그랬어요? 2016년도 6월 며칠? 24일. 그 정도쯤은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6월 24일 어려워요? 그런 걸 적으세요. 2016년 6월 24일에 브렉시트가 터지잖아요. 그때 당시 음봉의 크기, 변동성의 크기, 안전자산 회기의 크기. 지난주 어땠어요? 이태리? 스페인? 남의 나라 정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면서 월봉 다 보여드렸잖아. 미국 증시 자체가 그리스 문제 2015년대 5월, 6월, 7월 달에 그리스 문제 있을 때 꼼짝도 안 했어요. 유럽만 깨졌지. 그리고 8월 달에 금리 인상 앞두고 깨진 겁니다. 2015년도에.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리스 이태리 문제에 대한 환율의 변동, 안전자산으로 회기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거 시황만 하나 잘 보셔도 지난주에 우와 좋은 종목 다 잡아내가지고 이번 주에 큰 수익 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좌 시뻘 걸 거 아니에요. 세상에 주식이 이렇게 쉬운 게 어딨냐. 첨삭지도 들어오신 분들이. 그 다음 거 볼까요? 원달러 환율입니다. 우리나라예요. 뭐만 보시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 아니 밀려 내려가면 애국식 마케팅에 맨날 빠져 있어가지고 1,100원 깨지면 아이고 수출주가 힘들어지면 아니 수출주 힘들어지면 내수주 보면 되는 거지. 원화 가치가 강해지면은 국민의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막 이만큼 올라가서 1,800원 예를 들면 1,800원 줘야 1달러를 사? 원화의 가치가 훼손되면 좋아요? 원화가 이렇게 700원, 900원이 이탈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 좋지 않을까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시장 이렇게 되면 깨진다고 무슨 소리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등 내렸지 주식시장은. 이 1,000원에서부터 900원까지 내려올 때에도 시장은 급등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 1,100원이 깨지니까 우와 이거 수출주들 큰일 났고 그래갖고 옆 동네 가면 막 그러잖아. 수출주 다 팔아서 조선주 사고 뭐 사고. 시황을 그렇게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때를 경험해 봤어야 이때를 알지. 그죠? 이때 당시엔 또 조선주가 어땠어요? 조선주가 가격 경쟁력이 아닌 가격 결정력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는 환율이 이렇게 깨져도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저 당시에 삼성전자 사고 현대차 사고 그렇게 말씀을 듣다가 큰일 나는 거지. 그럼 시장을 못 보는 거죠. 지금은 수출주의 기준에서는 1,000원이 이탈될 때 조금 보시는 거고. 그리고 지금의 기준은 뭐야? 오늘 시황의 기준은 1,200원에 빨간 줄 쫙 꺼냈죠. 원화 가치의 훼손. 리먼이 터져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올라가? 바보 마냥. 그렇게 창피한 거예요. 사실은 국력을 더 키워야 돼. 응? 원화 가치의 훼손이 나왔냐 이거예요 지금. 지난주에 어떤 문제 있었어요? 작년에 뭐 전쟁 날 것 같이 막 난리가 났었는데 올해 막 난리가 났었는데 어떤 문제 있었습니까? 왜 시황을 제대로 못 읽으시는 거예요? 경험이 없어서 못 읽으시면은 멘토 역할하는 길라잡이 역할하는 윤정부 말을 들으시고 근거 자료를 보여드리는 걸 보고 타당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한 시간 동안 PPT 막 60장, 70장, 100장 갖고 오는 전문가 어딨어. 그냥 나와서 이러고 근거 보고 명확하게 판단해서 시장에 대처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들 계좌 빨개지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실까요? 상품 가격입니다. 상품 가격도 어떻게 돼 있어요? 이때 얼마인지 아세요? 이때 이게 지금 두바이유를 갖고 온 이유는 제가 쓰는 HTS에서는 2003년부터가 안 나와 WTI가. 그래 두바이를 갖고 왔어요. 거의 비슷해요 흐름은. 이때 당시에 WTI 뭐 두바이유 같은 게 14불이에요. 14불.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랠리가 나왔어도 시장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흐름으로 가죠. 그 다음에 상품 시장이다 보니까 뭐 조정도 있을 수 있지. 그러고 나서 여기서 폭등 나온 게 정확히 언제인지 아세요? 너무 많은 거 알려드리나? 2008년도에 리먼 터질 때에 그때 당시에 금리를 내린 게 아닙니다. 2008년도에 가을에 리먼 터질 때에 그게 미국의 투자은행의 4위인 거예요. 미국 투자은행 5위였던 베어 스탠스는 연초에 벌써 파산이 돼버렸어요. 그 전에 서브프라임 터지고 미국의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릴 때 이제는 시장 끝났다 할 때 지금 뭐예요? 금리를 올리죠. 2%도 아직 안 되죠. 이제부터 1단계, 2단계 넘어가는 단계란 말이에요. 예? 4단계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이때 정확히 요 양봉 나온 요 구간이 2007년 9월이에요. 아니 주식 30년 괜히 했나? 수익률 대 매년 이렇게 막 한 게 괜히 7차례를 수익률 대 1등 했나? 다 이런 경험이 있고 그 당시에 매매 노하우가 축적됐으니까 지금도 딱 뭐 하는 거지. 이거 기억하는 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이거. 2007년 9월 달에 금리를 내렸다는 거. 그게 금리를 내리게 되면 미국 달러 어떻게 돼요? 약세되죠. 상품 시장에서 마지막 투기 세력들 나가야 되는데 거품 팍 들어올리죠. 비정상적인 흐름이 이건 사실. 경기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금리를 내리는데 어떻게 경기가 좋아져. 투기 현상. 그리고 나서 리먼 파산되고 붕괴. 그죠? 그리고 나서의 흐름. 예전에 한번 이거 정확히 해드렸어요. 하도 시장 막 조정 나온다 하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과거를 안 해 지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경기가 나빠져서 급나겠나요? 경기가 나빠져서 바닥 찍었나? 경기가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살아났죠. 근데 왜 그랬어? 아까 환율 안 보셨어요? 엔달러? 달러 자체가 약세를 띠다 강세로 전환했잖아요. 예? 이거 결제통화 뭘로 해? 달러로 하잖아요. 결제통화의 강세. 기축통화의 강세.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안 돼. 1달러에 뭐 1리터를 팔았어. 근데 빵을 못 사 먹어. 이제는. 화폐 가치가 훼손이 돼서. 근데 다시 화폐 가치가 올라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준. 이때 시장 패닉 나왔나요? 아니죠. 그럼 뭐예요? 이거는 수요의 증가입니다. WTI가 여기서 조금 밀려 있어요. 뭐 큰일 났어요, 지금? 경기가 갑자기 침체돼갖고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 왔나? 아니죠. 쉬어가는 구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들어서 1월 이후에 1월 달에 미국 증시 8% 오르고 이렇게 조정받다가 다시 돌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빠진 게 없어요, 사실은. 글로벌 시장이. 근데 유가는 이란 문제라든가 이런 게 불거지면서 올라왔단 말이지. 그 부분이 이란 문제 딱 뚜껑 열고 보니까 파급력이 있어요? 사실은 없어요. 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썼어요? 선거 때. 백인, 남성, 서민, 보수. 선거 공약이 다 그런 거예요. 한국과 FTA 잘못돼서 다시 할 거야. 예전에 부시 대통령처럼 북한 뭐 악의 축으로 부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또 이란과의 협정. 자기들만 했나? 미국, 이란, 러시아, 중국, 유럽, 유럽의 3개국, 독일, 영국, 프랑스 7개 국가가 협의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왜? 민주당 정권이 장기 집권하면서 우리는 반대로 갈래. 그래야 바뀌겠죠, 뭔가. 예? 그렇게 되면서 공약에 대한 부분이 나온 거죠. 그 부분에 유가가 추가적으로 일부 올라왔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다시 자연스럽게 회귀가 된 거예요. 왜? 이란하고의 핵 문제 파기. 근데 유럽이나 중국, 러시아가 그래 미국 잘했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냥 어떤 큰 문제 없이 진행되죠. 물론 조금 있다가 다시 불거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부분이 전체 시장에서는 영향을 안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자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예? 전체 그림을 놓고 보면서 과거에는 어떻게 움직였을까?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그거 확인 안 하는 이상은 지금 뉴스 나온 거 보고 앵무새처럼 쫑알쫑알쫑알 그게 되겠습니까? 그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운영하는데. 이거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유가 하나, 환율 하나, 상품 하나, 유가 하나, 환율 하나, 채권 하나. 그게 어렵습니까? 세 가지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업종별 등락률이에요. 우리나라에. 오늘 어때요? 굉장히 견고하고 긍정적이고 아주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전략 후강에 대부분이 변동수 크지도 않고 거기에 건설업종만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됐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 종목군들이 많이 속해 있는 비금속 광물 시가총액 비중은 0.6% 수준. 시장에 미친 영향은 아예 없어. 오늘 많이 남북 경협주 빠졌다가 꼬리 달고 돌린 거죠. 그리고 어디서 요거는 뭐 의미가 없고 왜냐면 의료정밀도 종목이 6개뿐이 안 돼요. 여기에서 의미 있는 거는 하나 보시면 의약품 쪽입니다. 이번 주 들어선 거래량 좀 터지고 흐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시초가 갭상승에 밀렸어요. 의약품 오늘은 내일이 휴장이잖아요. 내일 휴장인데 오늘 첨삭지도 왜 해? 오늘 첨삭지도 했다가 내일 시장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다 바뀌고 일본 증시 바뀌면은 그럼 윤정도 또 거짓말쟁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죠? 윤정도 막 이틀을 예상할 수가 없어. 내일 또 글로벌 증시도 봐야 되기 때문에 내일 저녁에 첨삭지도 때 의약품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이오주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은 의약품 쪽에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다면 자칫 잘못하면 장기 횡보 내진 장기 하락할 수도 있어요. 시장 수익률 밑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주 무조건 쫓아가지 마시고 내일 저녁에 첨삭지도 할 때 의약품, 경협주, 4차 산업혁명, 거기에 따른 뭐 2차 전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해석을 받으시고 시장에 어떻게 대처하시는지를 느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첨삭지도 없고 내일 저녁 9시에 첨삭지도 참여하시는 방법 그리고 이 자료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전부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그래야 다시 녹화방송 재시청하실 때에 공부가 되실 거 아니에요. 자료 받으시는 방법하고요. 첨삭지도 내일 9시에 참여하시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와 글로벌 증시 모두 짚어가며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시각을 넓혀주는 전문가님이십니다. 윤정도 수익대장 전문가님의 특별한 온라인 방송이 내일 밤 9시에 시작합니다. 참여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털창에서 수익산맥 검색하시면 수익산맥 홈페이지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홈페이지 메인에서 아래를 보시면 온라인 강의 배너가 있습니다. 이 배너를 클릭하시면 내일 밤 9시에 온라인 강의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 밤 9시입니다. 내일은 휴장으로 목요일에 장이 열립니다. 하루 전에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미리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담긴 주식 자료들까지 보내드리니까요. 참여를 통해서 투자 전략도 세우시고 전문가님의 자료까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제가 보통 이 자료를 보내드리는데요. 첨삭지도 오시는 분들께 보내드리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인원이 너무 넘쳐가지고 새벽까지 제가 작업을 해가지고 메일로 겨우겨우 보내드립니다.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야 이것처럼 쉬운 장이 어딨냐? 구름대 이런 거 보면 뭐 할 거예요? 지금 캔들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가 캔들만 배울 거냐고. 이평 배워야죠. 서양식 패턴 배워야죠. 무지하게 배울 게 많아요.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보조지표 배우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도 다우지수 월봉 이 캔들 하나만 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캔들 놓고 볼 때 그냥 그럭저럭 해갖고 이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다우지수가 2016년 이후에 얼마나 올라온지 아세요? 그 정도는 알고 대처를 해야지. 60% 정도 올라왔습니다. 60%. S&P 500 지수는 다우지수는 30개 종목에 대한 주가 평균 방식이에요. 형식적인 지수입니다. 그러면 S&P 500 지수는 500개 대형주에 대한 지수죠. S&P 500 지수 얼마 올랐어요? 51%, 52%겠다. 어제 오늘 새벽에 올랐으니까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얼마 올랐죠? 나스닥 80%. 필라델피아 반도지수 155%.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시장 예측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럽 쪽은 얼마? 독일 얼마? 독일 46%. 일본 얼마? 일본 50%. 우리나라 얼마? 창피하게 34%. 이런 말씀드리면 또 야, 거봐 우리나라가 제일 약해. 뭘 제일 약해? 2017년도의 상승률로는요. 2017년도 그때는 연초부터 11월 2일까지 27% 우리나라가 가장 세게 올랐습니다. 뭘 바탕으로? 기술주를 바탕으로. 그러면 다우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찌됐건 다우지수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전망을 많이 하니까요. 다우지수의 흐름에서 이때 바닥 찍고 금리 딱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불확실성 때문에 한번 흔들리고 바닥 찍고 지금까지 크게 조정받은 게 있어요? 2년 만에 한번 조정 나왔죠? 요만큼. 근데 이게 무슨 뭐 대사하락인 것처럼
아이고 미국장이 2년 올라왔으니까 쉬어갑니다. 쉬어가는 거하고 조정받는다는 거하고 깊은 조정받는 말이 다 틀려요. 근데 공포감을 막 주죠. 올해는 뭐 다우 못 오를 거야. 못 오르긴 뭘 못 올라. 무지하게 올라온 겁니다. 미국장의 나스닥 같은 경우 기술주의 바탕에서는. 예? 그리고 여기서 보실 게 봉을 6개 빼볼게요. 1개, 2개, 3개, 4개, 5, 6. 이게 1월이란 말이에요. 그냥 안 봐도 아셔야 돼. 1월 달에 8% 올라왔거든. 어마어마한 오버슈팅 나왔죠. 그러면서 우리 배운 하락, 인태, 확인형. 오늘 복습할 거. 그게 뜨고 나서 돌리죠, 지금. 전년도 연말 대비해서 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올라와 있어요. 누가 하락했대? 여러분들이 대형주 잘 갖고 계셨어도 계좌 수익은 내놓고 있는 거예요. 지난해 대비해서. 근데 어떻게 돼? 이 종목 쫓아갔다가 야 이거 빠진다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팔았다가 전쟁 난다고 팔았다가 그 또 올라가면 쫓아갔다가 근데 다우지수의 흐름뿐만 아니라 지금 정확히 보셔야 될 게 이거란 말이에요. 나스닥. 예? 아니 올해 들어서 시장이 빠질 거라고 미국장이 그래놓고 지금도 미국장이 빠진 것처럼 설명을 해요. 지금도 유럽이 빠진 것처럼 설명해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올해 들어서 힘들다는 투로 표현을 합니다. 진짜 그래요? 거짓말쟁이들. 예? 여러분들도 그런 거짓말쟁이인 거야. 공부 안 했으니까. 여기가 연말 종가입니다. 여기 대비해서 지금 나스닥 일봉 여기죠. 왜 사상 최대치 고점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종가 기준으로 이걸 넘긴 거예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넘겼다고. 6,900포인트 수준에 7,600, 10% 올라왔다고. 근데 시장이 약했어요? 왜 거짓말해? 그러니까 계좌가 맨날 팔았지. 예? 그 다음 볼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아까 얼마 올라왔다 그랬어요? 2016년 이후에. 155%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전기전자 업종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디? 요거 12월 폐장일 대비해서 이게 안 올라왔어요? 올라왔지? 그잖아요. 미국도 지금 IT 비중이 높아요. 미국도. 그런 IT가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금융주가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에너지주들이 움직이고 유가가 올라가는데 에너지 업체는 왜 빠져? 우리나라 유가 올라가면 화학주 팔려고 그랬다가 유가 떨어지면 또 화학주 팔려고 그랬다. 언제 사라는 거야? 금리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사는 거지. 보실래요? 애플? 애플의 주가가 현재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일봉 차트 이거 뭐 지금 잘못 올라온 거야 이거. 일봉 차트 잘못 올라가고 주봉을 보여드릴게. 띵! 어떻게 됐어요 주봉? 지난해 연말 기준이 여기입니다. 170달러. 예? 사상 최대치 고점 랠리예요. 시가총액 1위가. 기술주가 이렇게 가고 있다고. 미국장이 가고 있다고. 근데 왜 거짓말하냐고. 올해 들어서 미국장이 왜 못 간 것처럼 거짓말하냐고. 갔단 말이죠. 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종목군들 쭉 볼게요. 페이스북. 팡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단어 언제 쓰신지 아세요? 예? 케이블 TV에서 이 팡이란 단어 언제 쓰신지 아냐고. 2015년부터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 팡이란 단어가 쓰여지기 시작했는데 케이블 TV에서 쓴 거 2016년 엔비디아 급락 나왔을 때 6월 12일경부터 쓰기 시작한 겁니다. 뭔가 포장하려고. 포장할 필요 없다라는 거야. 팡팡팡 떠들지 말고 실제 차트 갖고 와서 이게 지금 기술주가 조정이냐고. 중간에 한번 이렇게 조정받은 거? 요거 가지고 이게 조정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올라온 게 얼만데? 애플, 페이스북 마찬가지예요. 페이스북이 이때 뭐라고요 이게? 대선 때 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 근데 그것이 펀더멘털 훼손하지는 않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마존. 아마존이 지금 여기 있지 여기 있나? 조정받았나? 왜 시황을 막 돈 주고 사서 들어요? 맞지도 않는 거를. 이렇게 객관적인 걸 보시라고. 무료를. 첨삭지구까지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 전략을 꾸미지. 넷플릭스 어때요? 넷플릭스가 지금 이선 작년 연말 대비해서 밀려 있어요? IT가 다 강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 IT도 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IT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 구글의 모 회사죠? 여기 팡의 마지막 이제 구글의 모 회사. 이게 지금 지수가 밀려 있는 겁니까? 랠리입니다. 랠리.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시장 상황을. 그러니까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돼 있어요? 인텔.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야! 지금 공화당이잖아. 공화당 정부면은 전통 제약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지. 굴뚝업체가 가지. 바이오도 힘들 거고
IT도 힘들 거고 항상 그래왔어. 엑선모빌이 시가총액 1위로 갔고 민주당 정부 때 MS가 1위 또 지금 애플이 1위 이거 조만간 바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뭐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그 초등학생도 책 보면 아는 내용 갖고 나와가지고 뭔가 있는 것처럼 가기만 잘 가고 있잖아요. 실예로 보실래요? 딱 엔비디아 보여드리고 그다음 보여드릴 게 이거란 말이에요. 로키드 마틴. 보잉사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방산업체입니다. 보잉사 마찬가지고. 민주당 정부 때 못 갔나? 못 가가지고 민주당 정부 때 빌빌대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 조선업종 빌빌대고 있는 것처럼 못 갔어요? 랠리예요, 랠리. 정부가 인위적으로 어떤 업황에 대해서 누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책에 따라서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예전에 밀레니엄 시대 도래됐을 때와 비슷하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죠.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정부가 나서서 IT를 다 죽여버립니까? 아니죠. 예전에 보니까 지난해 말에도 이런 얘기를 해요. 세제 개편한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IT주들 대비 굴뚝업체들의 세제가 조금 더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금 부분을 좀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게 IT의 악재입니까? IT의 세금을 더 내게 하고 굴뚝업체만 낮춰주면 그건 악재가 되겠죠. 악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12월에 우리나라 증시 조정받으니까 그걸 또 악재라고 설명을 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런 걸 다 판단하셔야 됩니다. 결론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업황 자체에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은 시대에서 오는 흐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금융업체와 특히 IT주들이 시장을 견인하는 거다. 언제부터? 2016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내년까지도 그것이 이어진다라고 윤정두가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학자분들께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 띵 어떻게 되죠? 전기전자 업종 약해요? 전기전자 업종이 약해? 아니 전년 대비해서 이 위에 이 빨간 색깔 위에 지금 종가 형성되는데 이게 약하냐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밀려 내려온 있는 업종 많이 있어요. 삼성전기 지금 4월 달부터 52주 고가를 지속하고 있고 이 장에 2,500이 뭐 2,400포인트 중반 2,400까지 밀려가는 장에 거기에 LG전자 지금 힘들죠? 힘들지만 3월에 고점 찍고 나서 눌린 거예요. 거기다 삼성 SDI 어때? 거의 뭐 고가 수준으로 올라왔죠 이제 52주 고가 수준으로. 그 다음에 하이닉스 시가총액 2위 어때요? 지금 좀 눌려있지만은 52주 고가를 3월 달에도 뚫고 4월 달에 5월 달에 또 뚫었어. 그게 약한 거냐고요. 삼성전자 조금 눌려있는 거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250만 원 월등히 넘겨갖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그게 약합니까? 아 근데 왜 못 가요? 애플도 막 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 장이 질이 안 좋아. 왜? 아 테마주들이 막 가. 테마주들 가는 거 상관없어요. 그럼 왜 못 가느냐? 지수의 기준이죠. 지수의 기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20%인데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30%인데 삼성전자만 실적 좋고 하다고 막 가면 시장 혼자 지 혼자 랠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증시만. 그럼 어떻게 돼? 글로벌 증시에 눌려있는데 우리나라만 가면 그럼 또 차익 실현 욕구가 계속 나오는 거죠. 지수의 연동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예를 들면 연간 단위에 연말 기준에 저는 연말 3,000포인트 간다고 봐요. 그럼 대략적으로 20% 시장 오르는 거죠. 그럼 20% 시장 올랐을 때에 지금 현재 내 종목군들이 주력 포트폴리오가 IT, 금융, 화학을 전 얘기합니다. 이 세 개의 업종이 연말까지 시장이 3천 간다, 20% 올라온다라고 하면 주도주가 맞다면 계좌 수익률이 대략 2.5배 정도, 50% 수익률이 나와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50% 수익을 목적으로 가는데 6개월, 4개월 눌려 있어서 4%, 마이너스 7% 힘듭니까? 그럼 IT, 금융, 화학만 빠졌나? 자동차는 안 빠지고 철강 40만 원 찍고 31만 원까지 내려온 거 안 빠진 거예요, 그거는? 기아차는 저점을 계속 낮춰. 안 빠진 겁니까? 남들이 빠졌으니까 괜찮다는 게 아니라 포트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지난해 기준에서 말씀드렸죠. 2017년도에 우리나라 증시가 11월 2일까지 27% 올랐습니다. 연간 단위로 결국은 22%로 끝났어요. 전기전자 업종이나 금융업종 시장 대비 2배에서 2.5배 이상. 크게는 5%. 전체 시장 2016년 이후에 34% 올라왔을 때 지금 현재 34% 정도 올라가 있어요. 하이닉스 300% 올라와 있어요. 시가총액 2위가 3위 올라왔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의 그런 거품이 아니라 정상적인 실적으로 앞으로 나올 실적 말고 나와 있는 실적으로 삼성전자 130% 이상 올라와 있어요. 나머지 IT들.
삼성전기 170%, 180% 올라와 있습니다. 금융주 요즘 힘들죠. 시장 2년 동안 대비해서 주도주로서의 영향력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장이 간다면 지금부터 시장 간다면 어떻게 됐어요? 주도주, 실적 뒷받침되는 주도주 쪽에서 나오고 그 다음 범위의 순환성으로 경기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우라카미 장세라고 교육해드릴 겁니다. 예전 분들은 다 받으셨죠. 그 내용별로 했을 때 이제 1단계에서 2단계 막 넘어가는 구간이에요. 복 받으신 거라니까. 나중에 금리 3, 4% 될 때 그때 돼서 아이고 힘들 수 있어요. 이거 그때 우려감 가지십시오. 아시겠죠? 오늘 내일 시황이기 때문에 교육보다도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교육보다도 시황을 많이 해드린 겁니다. 이 자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계속 말씀드리죠. 이 자료들 다운로드 받으셔야 된다고. 다운로드 받으시고 또 첨삭지도 오늘 없어요. 내일 9시부터 첨삭지도 해드릴 겁니다. 뒷시간은 11시까지 해드릴지 새벽 1시까지 해드릴지 몰라. 윤정도 필 빡 받으면요. 9시부터 막 새벽 3시까지 해버려요. 첨삭지도를. 오셔서 한번 제대로 교육받으시고 이 자료들 꼭 다운받으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내일은 휴장으로 목요일에 장이 열리는데요. 하루 전에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 내일 밤 9시에 열리는데요. 참여 방법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털창에서 수익산맥을 검색하시면 수익산맥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에는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전문가님 사진이 보이는데요. 아래를 보시면 온라인 강의 배너가 있습니다. 이 배너를 클릭하시면 내일 밤 9시입니다. 내일 밤 9시에 무료로 온라인 방송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방송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담긴 주식 자료들까지 보내드리니까요. 참여하셔서 투자 전략도 세우시고 온라인 강의 자료까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 지금도 문의가 많이 와요. 와, 어떻게 시장 그렇게 잘 봅니까? 어떻게 이렇게 종목 다 맞춰요? 교육용으로 오픈된 종목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밀려 내려가는 종목도 있죠. 그럼 와, 캔들로 어떻게 고점 다 잡아냅니까? 교육이에요, 교육. 네?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오늘 건설주들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현대건설, GS건설, 수익률은 GS건설이 더 많아 사실은. 변동은 얘가 더 큰데 현대건설이. 근데 현대건설이 쫙 이렇게 흘러가다가 2월 10일 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시세는 없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움직이다가 4월 초순에 GS건설의 엄청난 실적 개선,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 개선과 함께 급등. 그리고 바로 이어서 현대건설 실적 개선. 그렇게 되면서 그때부터 랠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딱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000만 주 이상 거래량 터지면서 갭상승 나오는 날. 그날이 27%씩 올라가는 거고 상한가 가는 거고 그래요. 그런 날만 들어가면 딱 3번, 4번 들어가서 수익 최소 10%에서 20%씩 수익을 내고 나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올라온 이후에 거기서 왜 오버나이트를 하고 가지고 가고 앞으로는 뭐 더 좋아질 거야 100만 원 갈 거야 가고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캔들로 일봉상에서는 단기 매매 기준을 잡는 거예요. 꼬리 달릴 때 차익 실현도 하시고 이것을 꼭 가지고 가고 싶다. 그럼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럼 주봉이나 월봉을 놓고 보시는 겁니다. 하루에 20% 올랐다가 꼬리 달고 내려오더라도 아니야 얘는 100만 원 갈 거야 뭐 500만 원 갈 거야 1000만 원 갈 거야 난 믿어. 그럼 주봉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왜? 일봉으로는 그게 대응이 안 돼요. 바본 거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쭉 이렇게 양봉 나오다가 이렇게 꼬리 달고 내려오는데 이걸 갖고 가? 어디서 팔지 이러다가 놓쳐서 갖고 가는 거지. 이걸 진짜 왜 갖고 가냐고. 그러면 이 교육을 해드렸잖아. 기본적으로 캔들의 양봉에 3분의 1이 훼손되기 시작하면 꼬리가 달리면 절반은 차익 실현하자. 절반이 깨져 내려가면 전량 차익 실현하자. 다시 돌리면 그때 따라 붙더라도 아시겠죠? 가장 기본적인 것만 대처를 하시더라도 이런 경협주에서도 충분한 수익을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종목 이렇게 호텔신라 삼성전기 말씀을 드리면은 아이고 저거 어떻게 사요? 아이고 너무 많이 올랐어. 실적이 좋으니까 수급이 들어오는 거, 수급이 들어오니까 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어떻게 적자로 전환돼 버리죠, 예상치가. 그러면은 수급이 좋아지겠어요? 외국 기업은 그냥 내다 팔지? 그냥 내다 팔고 있는데 2017년 하반기에도 그냥 내다 팔고 있는데 그거를 아이고 바닥이네, 싸네, 얘는 비싸서 못 사겠네. 얘는 실적이 좋아지니까 계속 사들여와 17%씩. 어느 걸 하셔야 되냐고.
판단 안 서시죠? 그러니까 교육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요 제이준 코스메틱 어떻게 했어요? 예? 제이준 코스메틱 그냥 오픈해드리고 그냥 바로 그냥 장단법 쫙 오픈해드려서 시가총액이 막 6천억, 7천억 하는 종목이 윤정두가 딱 오픈해서 교육용도 했다고 하루에 막 8%, 10%씩 올라오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한 자리를 맥점을 집어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안 나와 있죠? 어제 오픈해드린 종목. 어제 오픈해드린 종목. 예전 키이스트처럼 예? 단기간에 60%에서 80%. 근데 키이스트 방송에서 어떻게 오픈해드렸어요? 종목만 싹 지워버렸죠. 시가총액 2천억, 3천억짜리 방송에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런 거를. 그렇기 때문에 지워버리고 그림만 보여드리고 첨삭주도 때 말씀드리고 교육용으로만 오픈해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단기간에 막 60%, 80% 올라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바로 급락 나오죠. 오늘 그거 첨삭주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어제 어땠어요? 어제도 교육을 통해서 종목을 오픈해드렸는데 그중에 하나 좀 시가총액이 작아. 근데 교육용으로 너무 좋아. 그래서 오픈해드리고 어젯밤에 첨삭주도 다 해드렸죠. 왜 어제 참여 안 하셨냐고. 오늘 장중에 10% 올라와 버렸어. 예? 종가가 한 9%대로 끝났나요? 거래량도 수반돼 있어. 오늘 그 종목 또 보여드릴 거예요. 첨삭주도 할 때. 왜? 탄력을 받았거든. 키이스랑 비슷하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 오늘은 복습을 두 가지를 할 겁니다. 복습으로 넘어갈 텐데 요거예요. 복습. 어떤 거냐면 상승 잉태 확인형, 그 다음에 샛별 십자형, 그 다음에 석별형 이렇게 할 거예요. 하락 잉태 확인형은 간단하게 넘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하락 잉태 확인형의 기준에서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이거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윤정도 어떻게 됐다고요? 주식 30년 했다고. 87, 88년도에 주식 계좌를 개설했어요. 첨삭지도 오시면 그 계좌를 지금도 캡처를 해서 보여드려. 방송하면은 나오면 그 이름 보이면 안 되잖아. 그래야지 못 보여드리는데 첨삭지도 또 보여드린다고. 30년 동안 하면서 20년 동안을 온라인상에서 전문가로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많이 친근감이 있죠. 거기에 7차례 수익률 대 우승, 실전 경험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대형주 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시황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무늬만 30년 주식하면 뭐 하겠어요. 이것을 바탕으로 이러한 교재를 만들고 이러한 교재가 책이 10권 정도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증권사 임직원들 교육시키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이거 다 원래는 유료 강의 내용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리된 내용이 없어요. 정리된 내용이. 하락 잉태형이 어디서 떠야 되는지 상승 잉태 확인형이 어디서 떠야 되는지 예? 복습이니까 그냥 빠르게 넘어갑니다. 이러한 기준점들이 형성이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편입 구간 또 차익 실현 구간. 차익 실현은 건 뭐냐면은 올라오다가 예?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이렇게 형성돼. 요거 애드립 한번 해드려요. 시간 좀 조금 있으니까 잘 올라와서 이왕이면 장대 양봉의 신뢰도가 높아요. 예? 장대 양봉이 빵 떴어. 근데 그 다음날 아까도 설명드렸죠. 어떻게 됐어요? 경협주 중에서 현대건설이. 응? 현대건설이 얼마 전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야 6월 10일 날 싱가포르 회담 이렇게 나오면 안 해. 그게 어떻게 돼서? 그냥 급락 나오고 개파락 나오고 마이너스 뭐 10%대로 끝나고 경협주들 마이너스 20%대로 끝났다가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그 주말 사이에 그냥 분위기가 또 확 개선돼가지고 갭상승이 빵 나왔죠. 그 윤정도 뭐라 그랬어? 갭상승 빵 나오고 거래량 빵 터지면 매수. 그렇게 해서 상한까지 임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그날 당일날 현대건설에 10% 수익이 나온단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8조 9조짜리에서. 근데 상한가에서 뭐라고 교육해드렸어요? 절반 차익 실현. 왜? 좀 과도하다. 이격이. 그 다음날 이런 모습이 뜬 거예요. 예?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종가가 여긴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종가가 여긴데 예? 종가가 여긴데 시가가 어디에 여기잖아요. 종가 시가도 모르면서 캔들 쉽다고 채널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종가가 여기단 말이에요. 아이고 종가가 그 앞전의 흐름인데 시가가 어떻게 돼요? 시가가 밑으로 떨어져 내려왔죠. 현대건설 그 당시에 시가가 여기서 시작했다고. 그 밀려 떨어졌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뭘 어떻게 돼? 그냥 밀려 떨어져 계속 주구장창 밀렸죠. 결론적으로 이런 데서 흐름이 부정적이다면은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이거를 여기서 들어가서 손절을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떴는데 이걸 왜 들어가? 예? 전일 캔들의 3분의 1 몸통 뭐 절반을 막 훼손시키는데 이걸 왜 들어가냐고요. 들어가는 거 다 별거 없어. 야 이거 100만 원 간대 들어.
예? 야, 통일되면 끝내준다더라. 통일되면 삼성전자는 안 끝내줘요? 아니, 통일되면 필수 소비재 안 팔려? 북한에서 또 팔리지? 수혜주 아닌 게 어딨어. 다 수혜주죠. 응? 그래서 이런 기준에 어디서 차익 실현하느냐. 잉태형은 별이 2개이기 때문에 잉태 확인형이 떴을 때, 예? 그럴 때는 이런 라인에서, 여기 나온 라인에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가려야 된다니까, 이거는. 아까 앞전에 요 페이지죠? 요거는 그나마 인터넷 조금 떠돌아다닐 수 있어. 윤정두 거 약간 변형해가지고. 어? 요거 떠돌아다니면 저작권에 문제되는 거예요. 왜? 정형화된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 글로벌 시장에도 없어요. 이거 꼭 다운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언제 차익 실현하는지를 배우셔야 된다.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제는 넘어갑니다. 예제는 다 보여드렸고 이제 오늘 복습이니까. 자, 상승 잉태형입니다. 상승 잉태형. 음봉이 빵 떨어져. 음봉이. 그래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다시. 자, 음봉이 빵 떨어져 내려오다가 음봉이 빵 떨어져요. 근데 또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으로 파고들었어. 근데 이 고점도 못 넘기고 애매모호해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별이 2개짜리입니다. 캔들 100여 가지 패턴을 우리가 사용을 해요. 100여 가지 중에서 신뢰도 별 3개짜리 7개뿐이 없어요. 그 중에 반전 영역의 기준은 6개뿐이 없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께 가르쳐드리고 알려드리고 교육시켜드린 거는 4가지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얘란 말이지. 쫙 떨어져 내려오다가 음봉 하나 뿡 내려가. 야, 큰일 났네 하고 있는데 돌려. 삼성전기가 그랬어요. 맨날 주구장창 떨어지는 종목이 아니고 쫙 올라가다가 어느 고점에서부터 다시 밀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올라가다가 눌려가지고 이 정도 내려와 있을 때. 여기서 이게 떠서 삼성전기가 편입이 됐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요 라인, 요런 범위들을 매수구간을 설정을 하는데 그 내용이 전제 조건, 그리고 편입 구간. 이거 없다고. 전 세계에 없다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이건 윤정두 것뿐이 없다고요. 이걸 가지고 수익률 내 7차례 우승했다고. 이 다운로드 받으시고 공부하세요. 지금 빨리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종목 예제 보여드려야지. 예? 삼성전기 어때? 이날 장이 좋았으면 끝까지 지켰을 거예요.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밀렸죠. 딱 깎고 나서 이야, 삼성전기 막 쫙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사야 됩니다. 왜? 이유는 뒤에 다 나와요. 캔들만 갖고 사는 게 아니야, 사실은. 예? 방송에서 계속 잡아도 계속 여기서 샀으면 얼마나 땡큐해. 이거 전서구형에 이것도 별 3개짜리. 얼마나 행복해요. 여기서 일부 한번 차익 실현할 수도 있는 거고. 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예? 월봉으로 보시면은, 요런 라인에서 편입을 해서 20-30%의 수익을 이런 극대형주에서 잡아낸다? 캔들만 놓고 보는 부분도 있지만 수급에 대한 교육까지 첨삭지도에서는 다 해드리잖아요. 첨삭지도에서. 이게 19.17%, 아까 전에 17%라고 그랬는데 19% 이상을 매집한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집평균 단가의 흐름하고 이런 걸 알려드리죠. 여기에 지금 없는 게 뭐 있어요? 교육, 캔들 교육하면서 이거저거 뭐 다 넣을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펀더멘탈적인 부분, PER, PBR 없죠. 첨삭지도 때 그런 거 다 해드린다고. 안 해주던데 질문을 하세요. 해드릴 테니까. 내용이 많다 보니까 막 빠르게 넘어갈 때 못 해드릴 수도 있지. 그래서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우, 큰일 났다. 저희 시간을 제대로 체크를 못해서 오늘 빨리 넘어갈게요. 첨삭지도 때 다 해드리고, 왜냐면 맨 끝에 여러분들께 종목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석별형, 샛별형 다 이거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주들 이런 식으로 50만 원에서 삼성바이오로시스 차익 실현했던 거, 그리고 쭉 넘겨서 샛별형 기준에 예전 텔콘, 신라젠 이런 종목군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패턴 조정을 못해서. 그래서 결론은 요게 중요하잖아요. 요거 여기 다시 떴습니다. 월봉이에요. 잉태 확인형 요 종목. 두 번째로 잉태형 떠있죠. 이게 일봉입니다. 일봉.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경협주 일봉. 여기서 요만큼 떠주면 어떻게 된다? 잉태 확인형 끝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겁니다. 요거 뭐냐면은 키이스트입니다. 키이스트. 키이스트 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냈잖아요. 그런 비슷한 어제 오픈해드린 장학형 기준에서의 월봉인데 요거란 말이에요. 이게 주봉으로 박혀 있을 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제 오픈해드리고 설명드린. 지금 주봉 어떻게 됐어요? 어제 여기서 설명드렸죠. 여기서. 어마어마하죠. 거래량 어떻게 돼요? 수반돼 있죠. 주봉의 기준에. 일봉 아니에요. 주봉이란 말이에요. 요 라인 넘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용이에요. 요 종목까지 첨삭지도 받으셔야 됩니다. 내일 9시에 저는
온라인상에서 첨삭지도 때 다시 뵙도록 하고요. 자료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수익산맥 여러분들과 1시간 함께 했는데요. 내일 휴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목요일 장 열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미리 투자 전략 세워가셔야 될 텐데요. 내일 밤 9시에 무료 온라인 강의에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털창에서 수익산맥을 검색하시면 수익산맥 홈페이지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홈페이지 메인에서 하단을 보시면 온라인 강의 배너가 있습니다. 이 배너를 클릭하시면 내일 밤 9시에 무료로 온라인 강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방송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담긴 자료들까지 무료로 발송해 드리니까요. 참여를 통해서 투자 전략 미리 세우시고 전문가님 자료까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익등정 30일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 이 시간에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적중스트라이크 맹경선입니다. 빠르게 배운 것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오래 고민하고 다듬었던 것들은 결국 결정적인 무엇인가가 되는 법인데요.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축이 되어줄 전문가와 함께라면 정말 든든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님 오늘 준비하신 종목이 글로벌 기업의 M&A 되면서 메가톤급 이익 폭증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단돈 3,000원대에 숨겨져 있는 종목 찾아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메가톤급 실적 급증에 성공한 종목들은 정말 기록적인 주가 급등이 나오곤 하는데요. 자, 그 좋은 예를 보시죠. 자, 여기 보시는 현대 리바트라는 종목, 막강한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를 인정한 현대그룹의 전격 인수된 직후 현대백화점과의 시너지가 더해지며 수주가 폭발적으로 급증했는데요. 이로 인해 고작 30억에 불과했던 이익이 단 2년 만에 200억 이상 폭증하는 대대적인 실적 급증에 성공했고 주가 역시 5,000원대에서 7만원까지 무려 14배나 치솟는 정말 기록적인 급등이 나왔고요. 다음 보시는 대하TI는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의 고속철도 사업 언급으로 메가톤급 수급이 몰리며 1,000원에 불과했던 주가가 순식간에 8,000원을 돌파하는 정말 놀라운 급등이 터져 나는데요. 자, 오늘 준비한 종목 현대 리바트의 이 M&A 모멘텀과 대하TI의 초대형 대북 사업 모멘텀을 동시에 겸비한 단돈 3,000원대 종목이니까요. 오늘 방송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자, 오늘 기업 2년 연속 200억이 넘는 대규모 적자로 사상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지만 글로벌 대기업 T사에 전격 인수된과 동시에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차세대 신기술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특히 이번 신기술은 140조 정부 정책 수혜가 확실시되고 있는 국내 최고 기술로 부각되며 단번에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대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 1년 매출의 무려 5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주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면서 올해 매출은 2년 만에 4배 급증, 이익은 전년 대비 무려 15배나 폭증하며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헌데 이 종목 현재 주가는
고점 대비 10분의 1 토막도 안 되는 단돈 3,000원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기 전인 지금 자리에서의 확인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자, 오늘 종목 기록적인 수주 계약과 사상 최대 실적만 해도 정말 엄청난데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 지금 정부가 사활을 걸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려 500조 원대 대북 사업 분야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오늘 기업이 삼성과 현대도 해내지 못한 이 분야 핵심 원천 기술을 개발하면서 500조 원대 대북 수혜가 확실시되고 있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140조 정책 수주와 엄청난 실적 폭증, 여기에 이번 500조 대북 수혜까지 연이어 터지면 주가에 미칠 파괴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미 기업 정보에 한 발 빠른 자산 운용사 한 곳에서만 100만 주가 넘는 대규모 지분을 매수해 갖고 뒤늦게 가세한 외국인들은 무려 1,800만 주라는 엄청난 지분을 집중 매집하는 등 앞선 대아TI 때보다 더 강력한 수급 신호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으니까요. 500조 원대 초대형 대북 수혜가 임박한 오늘 종목을 지금 3,000원대 자리에서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60-800-4989 누르고 다시 추천 1번 누르신 후 전문가 번호 783번 누르시면 이 종목 지금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종목의 핵심 포인트. 첫째, 오늘 기업 140조 정책의 필수 핵심 기술 개발 성공으로 단번에 시장 점유율 1위 달성. 둘째, 이로 인해 1년 매출의 무려 5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주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면서 매출이 4배 급증했고 이익은 무려 15배나 폭증하며 사상 최대 실적 경신 전방. 셋째, 무려 500조 대북 사업의 원천 기술 개발 성공으로 기라성 같은 대기업들을 제치고 초대형 대북 수혜 임박. 넷째, 대대적인 계약 공시를 앞둔 지금 외국인이 1,800만 주를 집중 매집한 단돈 3,000원대 오늘 종목 지금 바로 확인부터 해두시기 바랍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주식명인 김영길 전문가의 고유번호 783번 누르시면 됩니다. 783번입니다.
시장님의 시정 연설이 됐습니다. 육아 지원 예산 대폭 늘렸습니다. 군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을 더 지었으면 좋겠어요. 결제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의 주인입니다. 선거 참여로 민주주의를 결제해주세요.